파주 운정 3지구 A23블럭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자로 입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파주 운정 3지구 A23블럭 공공분양주택 모집 공고 및 22년도 파주시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신청 및 당첨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을 알아보고 다섯 번째는 분양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22년도 파주시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사전 청약 당첨자 청약일인 7월 25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 공급이 7월 26일, 일반 1순위는 7월 27일에 있고 일반 2순위는 7월 28일에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0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7월 15일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 소유 등을 판단할 때 7월 15일자로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 건설 지역, 즉 파주시는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제한 사항으로는 전매 제한이 6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을 적용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는데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30% 배정하고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그다음에 기타 수도권 지역에 50% 배정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 지역으로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작성해서 LH공사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H공사에서 단독으로 지자체에다 신고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LH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입니다. 신규로 공급받은 분들은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매수자는 매매대금 완납 기준일로 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직 금융권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으로 혹시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잔압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는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입주자 저축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 당첨자 및 이주자, 철거주택 소유자는 불필요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또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되겠고, 노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되겠고, 생애 최초는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자산하고 소득 요건을 같이 보는 게 있는데 다자녀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노부부양, 생애 최초 1순위는 자산하고 소득 요건을 보는데 1순위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미적용이 되겠습니다.
소득 요건도 마찬가지로 미적용이 되겠고, 세대주 요건을 보는 노무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1순위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든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을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1번에서 3번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1년도 10월 15일부터 현재 22년도 7월 15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 청약 당첨 당시 그 지역 거주 기간을 충족한 자나 본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한 분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신청 기간은 7월 25일 날 10시부터 17시에 청약하시면 되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 신청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1번에서 3번을 모두 갖춘 자인데, 1번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1인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5년 이내 당첨이 안 될 거, 그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이 되겠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그다음에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00% 이하인 자, 이렇게 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6개월을 20%, 기타 지역이 50% 배정이 되겠습니다.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인데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한 분이 되고, 여기서 또 같으면 두 번째로는 무조건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산, 이게 부동산 소유 금액을 보면 2억 1,550만 원 이하야 해당이 되겠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평균 소득 금액은 100% 이하 6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6개월이 경과하고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하고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기준도 120%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수도권에 50%를 배정하겠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 기준에 의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배점 기준표를 보면 총 100점 만점에 미성년 자녀 수 40, 영유아 자녀 수 15점, 세대 구성이 5점,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20점, 이렇게 해갖고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노무 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무 부양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이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갖춘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약정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6개월 이상이 20%, 기타 50% 되겠습니다. 요 배점표 1순위의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은 아까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
사람이 되는데 무주택 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1번에서 6번을 모두 갖춘 분인데 무주택 세대주, 그다음에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자, 그다음에 저축 총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 그다음에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대수의 70%를 10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30%는 우선 공급 자녀 물량 주택 포함해가지고 130% 이하인 자에게 자녀 공급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1년에 30%, 경기도 6개월이 20%, 기타 50% 배정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은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갖춘 분인데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을 6회 이상 납부하고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3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40%까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대수의 70%를 10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30%를 130% 이하인 자한테 자녀 공급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1년이 30%, 경기도 6개월이 20%, 기타 수도권이 50% 배정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파주 운정 3지구 A23블럭에 들어가며 규모는 총 13개 동 1012세대로 되어 있는데 사전 청약이 835세대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 일반 분양이 257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 공급이 153세대, 일반 공급이 24세대로 배정이 됐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6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구 A타입, A타입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이 분양가가 3억 3,612만원, 확장비 644만원, 총 분양가 3억 4,256만원이 되겠고, AB 타입 같은 경우도 3억 4,375만원, AC 타입 같은 경우도 3억 4,392만원이 되겠습니다. 74A 타입, AA 타입이 5층 이사가 분양가가 4억 1170만원, 확장비 714만원, 총 분양가 4억 1884만원이 되겠고, 74A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2061만원, 그 다음에 74BB 타입이 4억 2187만원, 74BC 타입이 4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84AA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 7,025만원, 확장비 744만원, 총 분양가 4억 7,769만원이 되겠고, A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7,910만원, 그 다음에 AC 타입 같은 경우도 4억 7,893만원, BB 타입 같은 경우 4억 7,964만원, 그 다음에 BC 타입 같은 경우 4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정 3지구 A13블럭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확장비 포함해서 4억 7,700만 원대 분양가가 나왔는데 6월 달에 1블럭에 들어간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6억 8천대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확장비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3월 달에 A49블럭에 들어간 시티프라디움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4억 7천대, 여기도 확장비가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들어갔던 A46블럭 제일 풍경채 사전청약 추정 가격이 5억 900만 원대에 나왔고 여기도 확장비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형 지웰은 2월 달에 A42블럭에 들어갔는데 84A 타입 16층 이상으로 4억 6,600만 원대 분양 가격이 나왔습니다.
2월 달에 A33블럭에 들어간 우미린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4억 4천대의 추정 분양 가격이 나왔고 여기도 확장비는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는데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해 봤을 때 22년도 파주 동패동 84타입 평균이 7억 1천만 원대. 요 근데 이게 지금 총 3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건은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3월 달에 23층에 9억 4천에 거래가 됐고, 한 건은 1층에 7억 6천대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또 한 건은 직거래 형식으로 2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4억 5천대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4억 5천 직거래권 때문에 평균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빼면 약 8억 5천대 1층하고 하면 8억 5천대 정도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패동의 84타입 최고가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3월달 23층이 9억 4천에 실거래가가 나왔었고 22년도 파주시 84타입 평균을 보니까 7억 2,400만 원대. 그 다음에 파주시 84타입 최고가는 2월달에 25층의 화성 파크드림이 9억 5천에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하고 한번 보면 파주시 동패동 평균 매매가 대비는 한 66.7%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22년도 파주시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도 65.9% 수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동패동 최고가 대비보다는 한 50.8% 정도, 그다음에 파주시 최고가 대비보다는 50.3% 수준에서 운정 3지구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파주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11월 달에 1428건을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20년도에 월 평균 726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도에는 5월 달에 639건으로 최고 거래 건수를 보였는데 21년도 평균이 433건의 월 평균 거래를 보였고 22년도에는 4월 달에 287건이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1월에서 6월까지 평균을 보니까 22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0년도 11월 달 거래 이후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한 상태에서 1, 2월 달을 지나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5월 달 639건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2년도 1월 달에 173건으로 최저 거래 건수를 보인 이후 3개월 연속 거래량이 상승을 했는데 다시 5월 달부터 거래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5월 달에 금리 인상 등 이런 주변 여건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5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267건에서 6월 달 188건으로 전월 대비 29.6% 정도 감소를 했고 상반기 월 평균 223건인데 21년도 대비 48.5%가 매매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21년도 매매 건수도 20년도 대비 40.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파주시 아파트 84타입 월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아래 차트는 파주시 전체적인 84타입 평균이고 위에 차트는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8억 9천대까지 찍을 때 요게 21년도 6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다가 이때 이후에 21년도 6월 달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21년도 한 11월 달, 10월 달까지는 우상향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뭐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보면 5월 달에 4억 4백만 원 대비 6월 달에 3억 9천대로 전월 대비 2.9% 정도 하락을 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7억 5천3백대에서 6월 달 6억 6천 8백대로 전월 대비 1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1년도 파주시 아파트는 20년도 대비 15.3%, 3억 1,800만 원대에서 3억 6,700만 원대로 15.3% 정도 상승을 했는데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20년도 평균이 6억대에서 21년도 평균 7억 9천대로 약 3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년도 신축과 구축의 간격보다는 21년도 간극이 훨씬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2년도에는 3억 6천대에서 4억대로 9.1% 정도 상승을 했는데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7억 2,400만 원대로 21년도 대비 7.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보일 때 보니까 많이 상승했던 신축 쪽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주시 아파트 최고가를 놓고 보면 20년도에는 9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21년도에는 7월 달에 9억 7천,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월 달에 9억 5천의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가만 놓고 본다고 하면 9억 7천대까지는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9억 7천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 거래량 감소와 함께 최고가도 그렇게 갱신을 못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9억 5천으로 전년 대비 2.1% 정도 하락했고 21년도 최고가는 20년도 9억 1천 대비 6.6%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